조직 생활을 하면서 느끼는 점이 있어서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. 우리가 이제 그 보편적 가치에 대한 충돌과 문화적인 차이도 있을 거고, 또는 뭐 요즘에 소위 얘기하는 갑질의 어떤 차이도 있을 건데요. 프랑스의 그 유명한 그 철학자가 그 데카르트의 그 예를 들어보면 그 사람이 한 30년 동안 용병 생활을 했답니다. 전쟁이 나면 독일에 가서도 뭐 전쟁을 하면서 돈도 벌어보고요. 프랑스에 와서도 뭐 전쟁을 치러보는데, 이 프랑스에서는 별것도 아닌 사소한 것이 독일에 가면 큰 잘못이 되고, 뭐 저런 놈이 다 있는 치고를 받을 때가 있었고, 그런 어떤 문화적인 충돌이 있을 수도 있고, 보편적인 가치에 대한 충돌이 있을 수도 있는데, 데카르트는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게 존재하는 게 거짓이라면 나는 참일 수도 있지 않겠느냐, 또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게 모든 게 참이라면 나 혼자는 거짓을 하고 있지 않겠느냐라는 그 고민을 하게 되죠. 그래서 그 유명한 말 그래서 나는 생각한다 그래서 뭐로 존재한다는 말을 한다는데요. 이게 그 하다 보면 내 가치가 오르니까 너는 이거에 맞추어서 해야 하는 어떤 강요적인 입장으로 때로는 지금 살아오면서 그렇게 행동을 했지 않나 싶기도 하거든요. 근데 또 남이 내 가치가 이만큼 되니까 또 맞춰가기에 대해서 저도 어쩔 때는 거부감이 들 때도 있고요. 이는 정체성과 충돌과 혼란이 있을 때는 어떻게 처신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인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. 그거 아까 답이 다 된 건데도 또 아직 정리가 안 돼 있으니까 다시 한번 좀 설명을 해줘야 되겠네. 나는 내 인생을 살고 너는 네 인생을 사는 거예요. 그리고 나는 나대로 성장을 했고 너는 너대로 성장을 했어요. 그런데 어떻게 하면 융합이 일어나고 어떻게 하면 다툼이 일어나냐는 거죠. 너는 너대로 큰 거를 내가 알면 융합이 일어나요. 그런데 너는 너대로 큰 걸 모르면 충돌이 일어나요. 그러니까 이것이 개인 대 개인이면 이제 그렇게 되고, 이것이 그룹과 그룹이 됐을 때를 상식이라고 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를 알아야 돼요. 내 개인이 무언가를 만들어냈을 때, 데카르트가 예를 들어 나는 생각한다, 코로나는 존재한다라고 했다고 해요. 이건 논리예요. 논리. 데카르트가 혼자 짓가린 얘기야. 근데 누군가가 또 이 사람들이 이걸 만져서 계속 뭐 연구를 하면서 이 데카르트 그게 맞네? 데카르트 명제가 맞네? 하면서 요게 연구를 거듭해서 요것을 질량을 모아놓은 것을 지식이라고 하는 거예요. 근데 이 논리가 30% 선을 지나면서는 이제 지식으로 이제 성장을 하는데, 이 지식은 60%까지 가요. 60%까지. 그러면 이 지식의 끝단이 70%인데 60%에서 70% 요 10%는 이제 어떻게 되느냐면 상식으로 굳어지는 거예요. 그래서 지금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다 하면 다 여러분들 알아요, 몰라요? 이게 상식이 돼버렸어.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. 그렇지. 우리는 생각하는 갈대지. 여기에 딱 갇혔어요. 이걸 예를 들면 뭐에 비유하면 되냐면, 우리가 곰탕을 팔팔 끓이잖아요. 곰탕을 팔팔 끓이고 식히면 위에 뜬 기름 덩어리가 요놈이 굳어서 엉켜서 딱딱해진 층이 있죠. 요게 상식층이라고 하는 거예요. 요 상식에 딱 갇히면 못 빠져나와요. 위로도 못 가고 밑으로도 못 가고 요게 갇혀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우리는 이 상식 시대를 산다라는 것은, 상식인이라는 것은 너희들이 같은 상식을 가지면 쉽게 통할 수는 있어도 다른 상식을 가진 자와는 통할 수가 없다. 왜? 너는 네 상식에 갇혔고 나는 내 상식에 갇혀서 이게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.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사람들이 모여요, 흩어져요? 지금 같은 반원이 됐든 과원이 됐든 개원이 됐든
15년, 20년 전에 그 응집도하고 지금 응집도가 어디가 더 세요? 어? 15년, 20년 전에 응집도가 더 세지? 그때는 상식이 다 안 이루어졌을 때거든. 그러니까 융합이 일어나서 결집이 됐는데 지금은 어제 들어온 순경도 상식인이에요. 그러니까 순경도 지 할 말 다 해. 그러니까 여러분들 말 잘 들어요, 안 들어요? 그러고 뭐라고 하면 바닥바닥 대들어요, 안 대들어요? 근데 그걸 뭐라 할 일이 아니라니까. 그자 또한 상식인이라니까. 나는 나대로 상식인, 저는 저대로 상식인. 그래서 이런 원리들을 모르면 그놈을 뭐라 하는 거예요. 이 자식이 이게 엊그제 들어온 놈이, 응? 잉크도 안 마른 놈이 어디 이게 저 어른들한테 대들고 지랄이냐고 막 그놈을 막 뭐라 그러네. 그러니까 그자는 나하고 더 가까워져야 정상이에요, 멀어져야 정상이에요. 어? 그리고 뭐라고 그래? 아이고 저 꼰대 저거, 아이고 지 못난 건 모르고서 자꾸 저 혼자 잘났다고 그러면서 자꾸 멀어져요. 요거를 상식시대라고 하는 거예요. 어? 그러니까 이 상식이 굳어진 시대에는 이제 우리가 전부 갈라서게 돼 있는 거예요. 왜? 안 맞으니까. 근데 상식과 상식이 부닥치면 몸이 아픈 게 아니고 영혼이 아파요. 영혼의 상처를 받는다고. 뭘로? 말로. 영혼의 상처는 말로 입혀주는 거예요. 그래서 내 말로써 너의 영혼을 상처를 입히니까 자꾸 멀어지는 거예요. 너하고 말을 안 섞으려고 그러는 거예요. 그래서 자꾸 떨어지는 거란 말이에요. 근데 이 시대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다시 우리가 융합을 할 수 있느냐. 융합을 해내야 되는 거잖아요. 그죠? 융합을 해내야 우리가 잘 살 수 있는데 어떻게 해야 융합을 해내냐라는 거예요. 이 상식을 녹여야 되는 거예요. 이 상식을. 그러니까 누군가가 내 상식을 녹여주는 어떤 정보를 찾아서, 어떤 강의를 찾아서, 아니면 어떤 정보를 찾아서 그걸 보고 들으니 내 상식이 지금 무너지고 있다. 이 사람은 자기 진리를 찾은 사람이에요. 내 상식이 지금 무너지고 녹으니까 다시 사람들하고 내가 융합을 이뤄낼 수 있는 사람으로 내가 지금 변해가고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지금은 진리의 시대가 온 거예요. 진리를, 누구도 진리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. 어떤 진리? 내 상식을 녹여주는 그 정보, 그 지식, 그거를 진리라 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나의 진리를 찾지 못한 자는 전부 다 어렵게 돼 있어요. 절대 옆에 사람과 잘 지낼 수가 없고 잘 살아갈 수가 없어요. 그리고 내 진리가 없는 자가 지도자가 됐다. 그 조직은 재앙이라고 보면 돼요. 왜? 너는 네 상식만 요구할 거기 때문에. 네 상식이 옳다 하고 다른 자도 똑같은 상식인이라는 걸 인정을 안 하면 어떻게 돼요? 충돌이 나는데 그 충돌에 힘을 또 대빵으로 가지고 있네?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? 이 힘으로 쳐버려요. 그게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조직에서 안고 있는 문제인 거예요. 상대방도 상식인이고 저대로 컸다라는 것을 인정할 수 있는 내가 되려면, 내 상식이 무너지지 않으면 그게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. 내가 너를 인정할 수 있다라는 것은 이미 나는 상식이 무너져 내리고 있다라는 거예요. 그러니까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어느 부분 내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상식들이 깨지는 부분이 있어요? 없어요? 어? 있죠?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여러분들한테 진리를 설하고 있는 거예요. 응? 내가 여러분들의 길을 열어주고 있는 거예요.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? 성경에 나와. 어?
주 그리스도는 나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. 키를 내주고 있다니까. 네 상식이 녹아내서 그 부분에 길이 열렸다면 나는 너의 길인 거야. 그 부분만큼은. 전체가 길이라고 하면 이제 사이비 소리 들으니까 그만큼은. 그지? 왜? 길을 열어줬잖아. 내 말로 인해서 너는 지금 인생에 새 길이 생겼잖아. 그래서 지금 시대는 누구나 누구에게 진리를 설하는 진리인이 돼야 되는 시대가 된 거예요. 왜? 그만큼 질량이 지금 와 있는 이 상식선에서, 이제 이것을 녹여서 이 위로 올라서지 않으면 길이 없어요. 이 밑으로 더 내려갈 거예요? 논리의 시대로 또 내려갈 거예요? 아니잖아요. 상식까지 꽉 차서 왔다면 이 위로 올라서야 되는데, 이 상식을 녹여서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각각의 그걸로 융합을 이루어내서 이 위로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융합을 이루어내려면 내 진리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. 내 상식을 녹여내는 진리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여기 왜 왔습니까 하면 제 상식을 녹일 수 있는 이런 그 공부를 하기 위해서 왔습니다. 이러면 정답이야. 그래서 내 상식을 내 상식 때문에 내가 지금 고통받는 이런 문제가 없는 사람은 여기 올 필요가 없어요. 들을 때는 좋은 것 같은데 듣고 나면 아이고 그때는 좋은데 뭐 돌아서면 모르겠어 이런 소리예요. 왜? 너는 지금 절박함이 없거든. 뭔가에 내가 꽉 막혀서 못 뚫고 있을 때 그 절박한 상황을 뚫어주는 말 한마디를 들었는데 돌아서니까 잊어먹어? 돌아서니까 뭐 생각이 안 나?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? 그럴 수가 없어요. 그래서 우리는 누구에게 뭔가를 강요하지 않고 살아야 된다는 건 알지만 강요하지 않고 살 수 있는 실력은 갖췄느냐 이걸 봐야 돼요. 그러니까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. 어떤 노력? 그 힘을 함부로 쓰지 않으려는 노력. 내가 이 벼슬의 힘을 함부로 써서 상대를 억압하고 내 뜻대로 움직이게 하려고 하는 요 힘을 쓰려는 요거를 자제하는 노력하란 말이에요. 그래서 상대를 있는 그대로를 인정하고 그 사람이 하는 모든 말과 행동을 그대로 내가 보고 듣고 흡수해 줘 봐라. 그럼 언젠가 네가 이해될 때가 있을 테고 이것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면 이해가 되지 않는 그 부분을 가지고 어디선가 찾아라. 저 사람이 저건 왜 이해가 안 되나? 인터넷에 가서 찾아봐라. 왜? 네가 지금 그 사람하고 지금 부닥치는 그 키워드가 있잖아요. 그죠? 그 키워드의 문제를 찾아봐라. 다른 사람들은 이거를 어떻게 풀어가고 있는가? 그러면 내 개념과 저 개념을 융합해낼 수 있는 이 개념은 없는가? 그죠? 그렇게 해서 찾으면 나온다. 그 찾는 노력들을 우리가 안 하기 때문에 계속 어려움에 처하고 그냥 그것을 의뢰 그르려니 하고 그냥 치부하고 넘어가는데 오늘 방치한 그 부분은 내일 다시 반드시 해결해야 될 숙제로 돌아오지 이것이 그냥 없어지는 법은 없다.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다툼이 일어난다라는 것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. 그러니까 이제 그 말에 얼마나 엉터리인지를 이제 알 수 있겠지. 나는 생각한다, 코로나는 존재한다라는 말은 말이 그렇다는 것이지. 너 혼자는 생각하든 존재하든 생각을 안 하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. 그렇잖아. 너 혼자 생각을 하고 살든 지랄병을 놨든 뭐 아무 생각 없이 살든 무슨 상관이 있어. 그렇죠? 근데 언제 문제가 생겨? 네가 왔을 때부터 문제가 생겨. 네가 왔을 때부터. 너하고 뜻을 맞춰낼 수 있느냐? 너하고 무언가를 같이 이루어낼 수 있느냐? 요때 생기는 거지. 근데 뭔 생각이야? 상대방에 대한 상식에 대한 인정부터 하는 자세를 먼저. 그렇지. 그러니까 그런 상식에 이제 묶이면
안 되는 부분을 내가 설명하려고 그러는 거야. 어? 그러니까 나는 생각한다. 코로나는 존재한다. 그래, 넌 존재해. 존재해서 어땠다고? 존재하면 아무 문제가 없어야 되는데 문제가 생기는데 어디서부터 생겨? 네가 온이 생겨. 너하고 지금 안 맞아. 응?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면 네 생각하지 말고 저자와 뜻을 맞추는 노력을 해라. 생각하지 마세요. 응? 그냥 평상시에는 아무 생각 없이 살아. 괜찮아. 그럼 뭘 좀 하려 하지 말고. 응? 뭔 일이 나한테 오기 전에는 아무것도 좀 하려 하지 마. 제발 좀. 뭐가 왔을 때 그때부터 해. 그래도 안 늦어. 그러니까 평상시는 그러면 뭐합니까? 평상시는 좀 아까 부닥쳤던 데에서 안 풀렸던 일 찾는 노력해. 그지? 그리고 어제 부닥쳤던 일 중에 안 풀리는 일 그거 찾는 노력 오늘 해. 그걸 하는 거지. 응? 오지도 않은 일 자꾸 끄집어 당겨갖고 걔네가 성과경영 저것도 내가 지금 패턴을 바꾸려고 그래. 자꾸 저 미래의 어느 시점에 목표를 수립하라 그러니까 이게 이해들이 안 돼가지고 이제 요것도 내가 내 공부를 먼저 시켜야 되겠어. 이제 자꾸 엉뚱한 걸 시켜놓으니까 섞이는 것 같아. 그죠? 섞여요? 두 가지의 정보를 충분히 가진 사람은 이게 시너지 효과를 내는 아주 좋은 툴이긴 한데 이게 양쪽 다 이 정보가 약한 상태에서 한꺼번에 그냥 급한 마음에 이것을 한꺼번에 먹이려고 하다 보니까 이쪽 우유병도 못 먹고 이쪽 우유병도 못 먹고 그냥 이 물이 우유가 질질 다 밖으로 새. 그래서 안 되겠어. 내가 다음에는 정리를 다시 하려고 그래. 어때 우리 서장들 그게 맞겠지? 에? 진천 서장은 한꺼번에 다 해줬으면 좋겠는 것 같은데. 이해됐어요? 예. 에? 풀렸어요? 의문이? 응?